반갑습니다, 여러분. 2024년 6월 학평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6번 문제 한번 볼 텐데요. 36번은 순서를 맞추는 문제다. 그죠? 자, 순서를 맞추는 문제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점수부터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3점짜리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명시적인 단서가 눈에 확 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 36번 같은 경우에는요, 왜 3점이 되었냐면요, 여기 B처럼 however라고 하는 역접의 연결사가 눈에 딱 보이기는 하지만 이 글 중간중간에 보시면요, 첫 번째 문장만 읽어서는 글의 순서를 전혀 맞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의 순서 맞출 때 보통 첫 번째 문장만 읽고 글의 순서를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게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A에 보시면 글의 중간에 but still이라고 글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B에 보시면요, a few decades ago 하고 시간의 흐름도 과거로 돌아가죠. 자, 그리고 C에서는 마찬가지 however라고 글의 중간에 글의 흐름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글의 첫 번째 문장과 글의 마지막 문장, 각 A, B, C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뭔가 같은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글의 첫 문장만 읽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문제가 3점짜리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A, B, C를요,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고 해석을 해서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한 다음 글의 논리성을 가지고 글의 순서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박스부터 먼저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So, as business shift from core business activities to digital, such as sales, marketing, or archiving 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 as 하면 이제 접속사인데요. 뭐뭐 함에 따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뭐뭐 함에 따라 오케이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함에 따라 기업이 shift 하면은요, 여기서 동사로 바꾸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shift는요, 특이하게도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뀌다도 되고요. 무엇을 바꾸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뒤에 some core business activities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왔으니 바꾸다라고 얘기를 하셔야겠네요. 자, 기업이요, 이 핵심 비즈니스 활동을 바꿈에 따라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디로 바꾸냐면 전치사 to 다음에 디지털로 나와 있네요. 아, 디지털로 바꿈에 따라. 자, 근데 such as 뭐뭐와 같은 거요. sales 뭐 영업이죠.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or archiving. 자, archive 하면은요, 이게 보관하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일 보관과 같은 그런 것과 같은 뭐예요? 핵심 비즈니스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uch as는요, 앞에 나오는 core business activities의 예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디지털로 바꿈에 따라 다음 it is assumed that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will be less negativ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it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로 보셔야 될까요? 여기서 it은요, 그렇죠. 요거 가주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부터? that부터 문장 끝까지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assume 하면은요, 뭐 가정하다, 추정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형태가 be assumed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 가정되어진다, 추정되어진다, 예상되어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뭐라고 예상되어지냐면 자, 환경에 가하는 영향, 오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less negative. 자, less는요, 덜 할 거다라는 뜻이니까 덜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아, 야, 기업들이요, 디지털화함에 따라서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덜 부정적.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박스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중에 뭐가 먼저 와야 될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되냐면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고 무슨 내용인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순서가 정해져요. 자, A부터 그냥 해석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when we store bigger data on clouds라고 나오네요. 자, 우리가 클라우드에 더 큰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럴 때요. 자, increased carbon emissions make our green clouds gray라고 나와 있어요. 자, 주어가 increased carbon emission인데 여기서 increase는요. 형태는 PP 형태라서 과거 분사 형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아이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증가된 탄소 배출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emissions 하면요. 뭐 배출 혹은 배출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배출량이요. 뭐 할 거냐면 make 만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make라는 동사는요. 오형식 동사죠. 그래서 뒤에 our green clouds가 목적어 그리고 gray가 목적격 보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의 초록초록한 구름을요. 회색으로 만들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사실 구름이 초록색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green은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되느냐? 여기서 green은요. 친환경적인이라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자,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초록색은 친환경적인 걸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그레이, 회색은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뭔가 오염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뭐 이렇게 친환경적인 구름을 회색, 오염된 상태로 만듭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he carbon footprint of an email is smaller than mail sent via a post office 하고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busted 이렇게 연결되네요. 자, 앞에 먼저 보니까 주어가 the carbon footprint of an email이에요. 자, carbon footprint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환경 얘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탄소 발자국이라는 뜻이죠. 이메일의 탄소 발자국은요, is smaller, 더 작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뭐보다 작아요? 메일보다 작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메일이 어떤 메일이냐면, sent via a post office.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sent 하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로 뒤에서 앞에 있는 메일을 꾸며주는 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PP형이 혼자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 항상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로 했다, 그죠? 뭐가 있는데 생략된 거예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생략되어 있는 거 뭔가요? 일단 선행사가 메일이니까 which가 될 것이고요. 시제는요. 앞에 현재 시제니까요. 그냥 is로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ch is sen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via는요.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자, 혹은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자, 포스트 오피스 그러니까 결국 우체국을 통해서 혹은 우체국에 의해서 보내진 그 메일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메일이 뭐보다 작은 거예요? 탄소 발자국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but still, 자, 그러나 여전히 it causes 4 grams of CO2라고 나와 있어요. end로 끊겨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킨다? 앞에 나왔던 the carbon footprint of an email을 가리킨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 탄소 발자국, 이메일의 탄소 발자국은요, causes, 야기합니다. 4g의 이산화탄소를 야기합니다. 유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and 다음에 it can be as much as 50 grams if the attachment is big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뒤에 나오는 it도 마찬가지예요. The carbon footprint of an email이에요. 자, 그 이메일의 탄소 발자국은요, can be, 될 수 있습니다. 일 수 있습니다. 자, as much as는요, 원급 비교, 뭐뭐만큼 뭐뭐한, 그래서 50g만큼 많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조건이 붙죠. 어떨 때요? If the attachment is big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if 조건절이라고 보시고 그 attachment는 첨부 파일이라는 뜻이죠. 첨부 파일. 자, 그 첨부 파일이 클 때 혹은 그 첨부 파일이 크다면 그 탄소 발자국이요 50g만큼이나 될 수가 있습니다. 50g만큼이나 많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는요. 뭔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더 큰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니까 탄소 발자국이 나오고요. 뭐 이메일에도 탄소 발자국이 발생을 하고요.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B 넘어갑니다. However 나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 however이라고 나왔으니까 요거는 표시를 딱 해놓아야 되겠죠. 이건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단서잖아요. 그러나, 자, 글에 반전을 주는 그러나 나와 있어요. Digital business activities can still threaten the environment. 자, 그러나, 자, 이 디지털 그 기업 활동들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들은요, 여전히 threaten, 뭐 하는 거예요? threaten은 위협하는 거죠. 여전히 환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 내용이 however가 붙은 다음에 나왔으니까 사실 however 앞에는요,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기업 활동들이 환경에 위협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맞죠? 앞에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에 위협을 한다. 여전히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니까 여기 앞에는요. 환경에 뭔가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앞에는 나왔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거 생각하시고 in some cases 자, 몇몇 경우들에는 그 몇몇 경우에서 the harm of digital businesses can be even more hazardous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몇몇 경우에 the harm입니다. 위험 혹은 해로움이 되겠죠. 뭔가 해가요. 해악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 해악이요. 근데 무엇의 해악이에요? Of digital business. 이 디지털 사업의, 디지털 비즈니스의 해악이 can be 일 수 있습니다. 자, more hazardous라고 나와 있는데 이 hazardous는요, 위험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요거의 비교급으로 앞에 more이 붙었어요. 더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뭐가 붙은 거죠, 지금? 여기에 even이 붙어 있어요. 자, 여기서 even은요, 뒤에 나오는 more이라고 하는, more hazardous라고 하는 비교급을 꾸며주는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 even 말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even 말고 비교급을 꾸며주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네, 뭐가 있죠? 그렇죠. much도 있고, 그 다음, still도 있고, even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또 뭐가 있고 far도 있고요. a lot도 있고요. 막 요런 형태들 기타 몇 가지 더 있지만 여기까지. 자,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역할은 동일합니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자, 다음 넘어가실게요. A few decades ago. 자, 수십 년 전에 라고 나와 있어요. 몇십 년 전에. 자, 여기서 이제 decade가요. 이제 10년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a few decades ago니까 몇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offices used to have much more paper waste 하고 since로 연결되니까 앞에 끊어볼게요. 자, 이 사무실들은요 used to have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used to는요 뭐로 사용되죠?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죠.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would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의미도 나오는데요. 자, would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ed to와 would를 쓸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used to는요, 과거의 어떤 습관이나 아니면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둘 다 쓸 수 있는데요. woul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습관적인 행동에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잘 구별해서 써주시면 좋고요. 보통 used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있죠. 여러분 발표 수업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었어요. used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앞에 be가 붙어 be used to 동사 원형. 그 다음 be used to ing라는 요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해석은 어떻게 돼요? used to 동사 원형은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뭐뭐 하곤 했다. 자, 그 다음에 be used to 동사 원형은요. be used니까요. 이거 뭐예요? 바로 수동태 형태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to는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고요. 자, be used 다음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since 하면은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as라던가 뭐 because라던가 뭐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all documents were paper based. 모든 서류들이요 종이 기반이었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paper based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종이에 기반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이제 복합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paper와 based가 합쳐진 거예요. 원래는 사실 여기에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픈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 뭐 well known 이런 거 쓸 때 뭐라던가 아니면 part time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렇게 하이픈을 그어서 이렇게 형용사처럼 쓰거든요. 이런 거 복합 형용사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용도로 사용될 때는 하이픈이 무조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서술적인 용법으로 쓰였죠. 그럴 경우에는 요 하이픈을 끊지 않고 쓰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B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야, 근데 말이야. 야, 그 디지털이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진짜 엄청 위험할 수 있어. 야, 수십 년 전에는 사무실들에서 페이퍼 웨이스트가 진짜 많았잖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C 볼게요. 자, when workplaces shifted from paper to digital documents, invoices, and emails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 끊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when 뭐 할 때 workplaces. 우리의 그 일하는 장소들이니까 어디예요? 뭐 직장,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직장이 shifted. 자, 여기서 shift는요, 자동사입니다. 자, 자동사 shift예요. 그래서 바뀌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rom A to B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페이퍼에서 디지털 다큐멘트, 인보이스 그리고 이메일로 바뀌었을 때가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invoices는요, 이제 송장 같은 건데요. 이제 invoices가 뭐 보통 이제 뭐 물건을 사고 나면 그거를 이제 이메일로 구매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는 약간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디지털 문서, 그리고 디지털 송장, 그리고 이메일로 바뀌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뭔가 종이에서 뭔가 디지털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거 보면서 이제 요 앞에 종이 베이스드 요거를 이제 잘 보면서 요거 다음에 요거가 연결되면 참 예쁘겠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C를 보시면 되겠죠. 자, it was a promising step to save trees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 전체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 문장 전체요. 우리의 직장이 종이에서 이렇게 뭔가 전자화된 약간 그런 문서로 바뀌는 거, 오케이? 자, 그거 바뀌는 것은요, was a promising step이었대요. 자, promising 하면은 마찬가지 형용사로 유망한이라는 뜻이었다, 그죠? 유망한 단계였다, 유망한 조치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어떤 조치냐면 to save trees예요. 나무를 보호할 그런 조치였습니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to는요, 앞에 나오는 step, promising step을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뭐뭐 할 혹은 뭐뭐 하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를 보호할 정말 유망한 그러한 방법이었어요. 그러한 조치였어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 however, 그러나 라고 글의 흐름이 바뀌어요. The cost of the internet and electricity for the environment is neglected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be neglected 하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거고, 앞부분이 이제 전부 다 주어인데 그 중에서도 주어의 핵은 the cost가 주어의 핵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cost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단어는 뭐 비용 이런 뜻이죠. 근데 비용이라는 뜻도 됐고요. 뭔가 내야 하는 대가, 뭔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일 수도 있고요. 그 대가가 결국에는 손해, 손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단어 뜻도 있고요. 대가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손실이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cost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전기의 손실, 대가, 비용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뭐를 위한 거예요? For the environment죠. 뭐예요? 환경을 위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전기의 그러한 손실, 자, 뭐를 위한 손실이에요? 환경을 위한 그러한 손실.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넷과 전기가 환경에 입히는 그러한 손실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인터넷과 전기가 환경에 입히는 그 손실 혹은 그 대가는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Neglected. 맞아요. 간과되고 있어요. 무시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neglect라는 단어는요. 무시하다, 간과하다 라는 뜻이고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overlook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케이? 자,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ignore이라는 단어도 결국에는 무시하다, 간과하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유의어도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A recent Wired report declared that most data centers' energy source is fossil fuels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최근의 Wired라는 이제 이 보고는요. Wired는 실제 영국의 이제 잡지입니다. 잡지 이름이에요. 뭐 과학 기술과 관련된 잡지라고 합니다. 자, 그 잡지의 보고는요. declared 선언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eclare 하면은요. 뭔가 선언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선언하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밝히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that 이하라고 밝혔다 해서 that절이 목적어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라고 밝혔어요? 자,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이 is fossil fuels, 뭐다? 화석연료다라는 점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는요, 뭐예요, 여러분들?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죠. 그 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의 원이 결국에는 뭐더라? 그렇지. 화석 연료더라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용을 다 확인을 했으면 우리는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지금? 앞에 나오는 bigger data로 연결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C 다음에는 A가 와야 되는 게 맞죠. 오케이? 그래서, 클라우드에 더 큰 데이터를 저장을 하니까 탄소 배출량이, 우리 뭔가 좀 더 오염을 일으키더라라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죠. 왜요? 그 데이터 센터 에너지원이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과 연결되는 거. 그래서 C 다음에 A가 연결되는 것이 맞고, 아까 C 초반에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이 우리의 직장이 종이에서 디지털로 변할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B 마지막 문장에 우리의 옛날에 그 회사들은요, 옛날의 사무실들은요 다 종이 기반이었어요 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 B 다음에 C가 오는 것이 예쁘겠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B가 첫 번째 문장으로 오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박스 내용에서는 뭐가 나왔나요? 박스 내용에서는요. 야, 그 비즈니스가 디지털 되니까 말이야. 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덜 부정적일 것 같은데? 덜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아? 라고 내용이 나왔어요. 자, B. 그런데 말이야. 이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은요, 여전히 환경을 위협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이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박스 내용 다음에는요, B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B에 나오는 그 회사들이 페이퍼 베이스드였다 해서 C로 연결해서 페이퍼 베이스가 뭘로 바뀔 때? 디지털로 바뀔 때라는 연결이 되고요. 그 C의 마지막 문장,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은 여전히 화석연료다. 그러니 데이터를 우리가 클라우드에 더 큰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탄소 배출이 더 많아져서 환경오염에 연결이 된다라고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은요. 이러한 내용들로 보시면 되고 뭔가 우리가 친환경적인 거,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소재는요, 뭘까요? 소재는요, 이제 the impact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표현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할게요. The impact of business activities on the environment가 되겠죠. 자, the impact of business activities on the environment가 이 글의 소재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였어요, 여러분? 주제.
자, 이 글의 주제는 아까 핵심 문장 나왔었던 거 있었죠. 핵심 문장 뭐 나왔었죠? 요거. 야, 디지털 비즈니스 액티비티즈는요, 뭐 할 수 있어요? 환경을 위협할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비즈니스의 디지털 활동 혹은 디지털화는요, 예상과는 다르게 친환경적이지 않다. 환경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시고 단어들 정리해 주시고 문장 구조들 더 꼼꼼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